네, 안녕하세요. 오지튜브의 오지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경도 쓰고 좀 아예 풀 화면으로 이렇게 새롭게 찍게 됐는데요. 안경을 쓴 이유는 원래 안경을 써요. 근데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렌즈를 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경을 끼고 개발을 해서 매번 이거 뭐 이제 촬영할 때마다 렌즈를 끼려니까 자꾸 영상을 찍는 것 자체를 너무 기피하게 돼서 귀찮아서 그냥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찍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제 앞으로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렌즈를 끼거나 이렇게 촬영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근데 1, 2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제가 어떻게 개발자가 되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대학교 학생이신 분들,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의 그냥 경험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2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 한 접근점, 그리고 뭐 개발 공부를 시작하는 뭐 이런 자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모든 얘기는 저의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여서 뭐 100% 정답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나 누군가가 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지표로 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그냥 믿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또 좋은 스승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분의 뭐 영상을 보고 그분의 영상에 감명을 받았다면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개발자가 됐느냐. 우선은 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 6살 때부터 오락실 가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잘 했던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원 넣고 형아들도 이기고, 그럼 형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댔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뺏기고 그랬는데, 이제 오락을 이제 참 좋아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강남 서초동 쪽에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오밀조밀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근데 일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오락실이 한 10m 옆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락실에서 킹 오브 파이터 95라는 그 오락실에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뭐 하루 왼종일 게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학원 안 가고 게임 하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아버지한테 잡혀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제대로 접한 거는 그 근처에 1995년도쯤에 PC방 비슷한 개념의 어떤 컴퓨터 방이 생겼어요. 그 PC방은 아니고 컴퓨터 공학부 학생이 졸업을 하고 차린 사업이었는데, 근데 원래 목적은 게임방은 아닌데, 이거 게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더니, 그때 당시 인터넷도 안 됐거든요. 그 오직 내부 랜 네트워크망에서만 구성을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그때 커맨드 앤 컨커, 워크래프트 2, 뭐 레드얼렛 이런 거를 했었는데, 와, 저는 너무 그게 신세계였어요, 진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한 달 회원을 6만 원 내면 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가난한데, 어머니 제발 제가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할 테니 6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6만 원 들고 가서 내놓고, 아침 학교 안 다닐 때, 방학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왼종일 게임만 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쪽으로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게임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했던 거는, 저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PC 통신이 대세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 지금처럼 그래픽 뭐 바람의 나라도 그때 있었나? 뭐 그런 식의 그래픽 개념의 그 온라인 게임이 아니고 글씨로 쳐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10 치면 동쪽으로 10칸을 가요. 그러면 뭐 어떤 사악한 몬스터가 뭐 지금 너 도끼를 들고 너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글이 써요. 글이 딱 떠요. 그러면 그때 도끼 던져. 뭐 도끼, 뭐 강, 뭐 기술 이름 막 이런 거 쓰는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온라인상에. 그럼 글로만.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한 두 달 하니까 타자가 그냥 뭐 날라다녔죠. 근데 이게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맨날 사냥 코스가 똑같은 거예요. 동 두 번, 뭐 도끼 던져, 뭐. 이거를 매번 반복해서 레벨업을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자동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미 자동으로 돌게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정식 프로그램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이 뭐 스크립트 언어에 가까운데, 사실 그 이야기 7.0인가? 그 PC 통신을 하기 위한 툴이 있는데, 그 툴에서만 돌아가는 스크립트 언어가 있었어요. 이야기 언어인가? 예.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면서 몬스터를 만나면 도끼를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고렙령이었는데 저는 약간 중간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내 코스에 맞게끔 이걸 고쳐야겠다. 근데 그게 뭔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몹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내게 맞는 몹 이름으로 바꾸고 뭐 동쪽으로 가는 이런 명령어를 내가 맞는 그 언어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니까 진짜로 자동으로 돌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첫 프로그래밍 경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오직 이걸 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했던 게 이제 저의 첫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인데, 그 다음에는 코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항상 게임하기에 게임을 너무 좋아했고,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워크래프트 3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항상 게임만 했어요. 잠깐 번외로 얘기하면 그 동시대 때, 그때 제가 아마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처음 언어를 땄을 때. 근데 제가 기억에 나는 천재 한 명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1, 2년 더 빨랐죠. 근데 걔는 뭘 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게임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마 한 장에 뭐 1,000원, 2,000원 주고 팔고, 그리고 뭐 집에서 뭐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터트리고 뭐 그런 약간 좀 또라이끼가 있는 약간 천재 비슷한 애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그냥 뭐 양호한 편인데, 일단 걔는 뭐 지금 무슨 연구원으로 뭐 있다고 저는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코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언제 코딩을 다시 시작했냐?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처음 사실 코딩을 한 거죠. 그 전 거는 뭐 코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럼 공부를 잘했냐? 절대 아니죠. 여태까지 뭐 게임만 하고 놀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습관도 없고 아무것도. 공부하는 습관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애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학고 맞고 그냥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 학벌을 좀 올리고 싶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말을 좀 듣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야, 어디 뭐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네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아버지 말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마음을 되게 좀 굳게 먹고, 그 1학년 1학기 F 받은 그 학기를 아예 날려버리고 완전 그냥 등록금도 다시 내고 그 입학금부터 다 다시 내고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가 한 24살 땐가 5살 땐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다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26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 하여튼 졸업을 29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에 첫 취직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다시 이제 코딩을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게임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 나는 게임을 이제 하면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도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공학부 학생인데도
컴퓨터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딩을 했냐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해야 될 게 있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그 뭐냐 개발 툴을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코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다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숙제나 과제가 끝나면 그걸 지우고 이 과정을 반복했어요. 언제 동안? 대학교 1학년 네, 1, 2학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도 다시 지우고 학비를 내고 다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학비를 낼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저희 집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0원이 저의 딱 생활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공부를 빡세게 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나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 어설픈 선택하지 말고 그냥 공부에 올인을 하자. 그리고 공부해서 무조건 장학금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를 다 참여하자. 돈 주는. 그래서 뭐 독후감 하여튼 뭐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학교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개발자로서 이제 코딩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제 관점에서 저의 실력, 과거의 실력을 판단해 보면은 솔직히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수석 졸업을 하고 뭐 과 1등을 했다고 하지만 개발자로서 코딩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도 다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뭐 다른 학생들을 뭐 대부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학교를 돌아왔을 때는 이제 제 동기들은 이미 다 졸업생이거나 아니면은 4학년이거나 이럴 시점에 제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돌아오니까 몇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동기가 하나 있는데 와 걔는 정말 잘했어요. 부러울 정도로. 얼마나 잘했냐면 한 1학기, 한 달인가, 그러니까 한 학기 때 처음 그래픽이라는 거, 3D 그래픽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계속 이제 뭐 코딩을 하면서 구현을 한 게, 헬리콥터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예. 보통 보면은 그때 수준이, 학부 수준이 뭐, 지구 행성 만들어서 뱅글뱅글 돌거나 뭐, 이 정도 수준, 뭐, 태양, 뭐, 목성 막 이렇게 해서 10개 빙빙 도는데, 걔는 아예 그냥 맵을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가 떠서 막 둥둥 떠면 미사일도 쏘고 막 조종도 되게끔 이렇게 자기가 코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예고 졸업 작품 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주눅이 들었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걔는 아마 졸업하자마자 연봉 하자마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1, 2년 차 됐을 때 연봉 한 4천, 5천 뭐 됐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다른 회사로 갈 때 들었던 말이 역시 실력 있는 애들은 뽑아봤자 다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애들을 이제 비교하면 저는 정말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솔직히 생각을 하면은. 지금, 돌아보면. 근데, 또 정말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그러면은 재능이 없었냐? 저는 분명히 천재는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데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과제를 해와라 이러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스승이 없었거든요. 스승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교수도 있고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있긴 했는데 뭔가를 모르는 미지의 그 영역에 코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업만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알아봐야 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가이드를 주거나 이런 선배가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졸업 작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 교수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는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어떤 교과서에 없는 또 배운 적이 없는 거 이런 걸 배웠을 때 하여튼 뭐 혼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여튼 완성은 해왔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항상 완성은 해왔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재능이 아예 없는 아이는
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느낀 건데 이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구나, 되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뭐 잠깐 보냈는데 이게 뭐 그러잖아요. 이거 뭐 교만해야 할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 뭘 잘하고 이런 건 재능의 이제 차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아예 이제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구나, 요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요런 것도 우선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지. 예. 우선은 뭔가 열심히 해보고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그곳에서 진짜 막 대학교 4년제다. 그럼 4년 죽어라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그걸 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조금 해보고 아이씨 난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접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혹시 알아요? 제가 재능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생긴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한 의도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말한 걸로 인해서 난 재능이 없나 보다, 난 시작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교 4년에 다니면서 뭐 느낀 거는 굉장히 많고 뭐 생각하고 배우고 이론적으로 어쨌든 공부한 건 있으니까 그런 배운 것들은 많은데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실무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배운 거는 상당히 사실 적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졸업작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졸업작품을, 제가 이제 만든 졸업작품이 뭐냐면 IP 카메라인데, IP 카메라를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IP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IP 카메라를 좌우로 제어하고, 그리고 IP 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앱, 그걸 만든 게 제 졸업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졸업작품을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정말 죽어라 고생을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를 그냥 밥 안 먹고 진짜 잠 안 자고 2주를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게 그 IP 카메라의 원래 제조사에서 만든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제가 이제 그 앱에서 보면은 영상도 나오고 이제 움직이니까 제가 그런 비슷한 이제 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앱을 디컴파일을 해봤어요. 근데 디컴파일을 해보니까 뭐 함수명 변수가 다 1, 2예요. 도저히 뭐 알아볼 수가 없어. 그 코드를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얻을 수 있는 그 힌트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2주 내내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데 2주를 진짜 잠 한두 시간 자고 그걸 고민을 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졸업작품을 낼 기간이 3, 4주 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졸업작품을 내기 얼마 전에 그 카메라 고개를 휙 돌리는 명령어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 영상도 어떻게 하면 표출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내면서 결국에 그거를 구현을 해냈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들어가는 기술이라던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제가 1등 받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앱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앱을 1등을 하게 한 교수들도 개뿔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얻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얻은 게 하나가 뭐냐면 진짜 막막한 걸 뚫어본 경험이에요. 예. 진짜 토 나오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에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괴로움 속에 버티고 그걸 버텨서 결국에 해냈다라는 그 하나가 그 졸업작품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 실무에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이제 4년 끝나고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받을 때 이제 제 학교 성적을 딱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와, 이거 참 성적이 좋구나. 그리고 장학금도 뭐 진짜 한 2, 30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부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원하는 어떤 능력치들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치를 딱 보는데 100%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없어요. 그러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내가 정말 실력이 없구나. 나 이래서 취직이 될까? 그렇다고 내가 뭐 대기업을 가기엔 영어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학점 잘 받은 거 딱 이거 하나인데 이게 내가 취직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면서 막 그냥 하염없이 그랬어요. 이력서 여기저기 한번 넣어봤는데 연락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뭐 작은 중소기업이긴 한데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저랑 이제 면접을 보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뭐 물어보더라고요. 리눅스 뭐 이런 명령어 너 만들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대표가.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거 3줄짜리잖아. 4줄짜리잖아. 뭐 이거 10줄짜리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로 짧은 몇 줄로 뭐 리눅스 명령어가 사실 작성 가능한 게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제 수준을. 그래서 제가 되게 주눅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2주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면서 뭐 취직할 마음이 있으면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평균적으로 연봉 잡히던 게 4년제 졸업하면 2,400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한 3,000은 안 되더라도 한 2,800 정도 맞춰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첫 직장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취직하자마자 뭐 교육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실무에 투입해가지고 뭘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정해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토요일, 뭐 일요일 뭐 상관없이 뭐 새벽 뭐 3, 4시까지 일을 했어요. 저는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좀 즐겁긴 했어요. 왜 돈 주고 공부를 시키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이걸 만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에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때 느꼈던 뭐 즐거움도 있지만 아까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런 괴로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근데 원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다 괴로워요. 처음에 뭔가를 개발할 때. 근데 그런 막막하고 힘든 걸 한번 뚫어보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저 나름대로 뭐 놀 때는 정말 페인처럼 놀았지만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할 때만큼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지식이 킵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지. 한 몇 년 되니까 뭐 이것도 뭐 할 수 있지 뭐. 결국에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경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개발자로서의 삶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시작됐고요. 저는 제가 확 이렇게 자랐다고 느꼈다, 뭐 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꼈다, 뭐 이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잘하는 건가 하고 착각이 드는 건 뭐냐면 뭔가 만들려고 하면 하여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인공지능을 써서 뭐 웹을 해서 뭘 만들려고 하면은 몰라도 뭐 하여튼 만들어라면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너가 설명해와라.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건지 뭐 네 이론적으로 아니면은 또 코딩을 해봐라라고 하면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파서 공부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에게 기간을 뭐 한 2달, 3달 줄게. 반드시 네가 이걸 만들어 와. 그럼 네, 만들죠 뭐. 까짓 거 뭐.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형성이 됐냐면 아까 얘기한 개고생을 해본 경험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있어서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공부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계속 뚫어보니까 그게 저 안에 그냥 능력치로 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로서 지금은 좀 성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또 이제 고수님들의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 보면 아, 또 나는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 떠나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딱 좋은 분 두 분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좀 반면교사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좋은 케이스 두 개. 하나는 이제 저희 팀장님이셨던 분인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정말 뭔가 티를 안 냈어요. 자기가 잘한다라는. 근데 그냥 보면은 티가 났어요. 잘하는 게. 제 옆에서 봤을 때. 예, 티는 안 내지만 하여튼 그분이 해놓은 코드를 제가 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해결하는 속도를 봤을 때 와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걸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나도 저런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롤모델이 된 하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저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나 많이 그렇게 뭐 뛰어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했거든요. 어떤 그런 좋은 케이스에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좋은 케이스에 또 다른 분은 저희 이제 대표님이셨어요. 네. 대표님은 나이가 50 가까이 50 넘으셨을 거예요. 넘으셨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매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발자가 뭔가 의견을 내면 안 믿어. 본인이 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납득이 돼야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일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 나이가 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가서 논문을 보고 막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과를 와서 저한테 딱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단점은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저에게 넣으려고 계속 그걸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일로도 너무 바쁜데 그 다른 지식을 자꾸 저한테 넣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거부감이 좀 들었죠. 너무 바쁘고 지치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 공부하려는 자세는 난 저걸 꼭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케이스는 분명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뭔가를 잘해. 근데 말을 못해요.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대와 협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나는 A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B를 얘기하고 B-1을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안 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과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개발하는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첫 회사에서 제가 이제 배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직도 하고 또 이직한 회사에서 또 이걸 배우고 연봉도 협상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저 지금 현재에 제가 되었네요. 이 정도로 어떻게 개발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부에서는 어떻게 개발자가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선은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